반갑습니다.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이희원 센터장입니다. 굉장히 어색하네요. 이게 보통 청중 앞에서 얘기하다가 이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려니까 이 카메라 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는 그동안 노동자, 시민, 그리고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 대상으로 그리고 학생들까지 노동법,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해왔는데요. 요즘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두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을 하기가 사실상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한 결과 온라인으로 교육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교육은 처음이고요. 더더군다나 욕심을 내서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으로 동시 송출을 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이게 제대로 될지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한 일주일을 기술적인 문제로 좀 고생을 했었는데요. 아무튼 혹시 오늘 교육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는 더 준비를 열심히 해서 제대로 한번 교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동법 중에 가장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근로계약 체결 또 시간에 대한 교육을 저희 권리구제지원단 이선영 노무사님 해주실 겁니다. 이선영 노무사님 뿐만이 아니고 다른 앞으로 3번 더 있을 강의하실 노무사님들은 모두 실무 경험과 오랜 자문 경험 그리고 강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해주실 이선영 노무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될 농업은 이수의 이선영 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저도 이렇게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요 인사노무 담당자들 교육을 한 지는 한 3, 4년 된 것 같고요. 다 집체 교육으로 진행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강의도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먼저 해주셨고요. 저도 되게 어색합니다. 지금 아무도 없거든요, 이 앞에. 카메라만 보고서 지금 강의를 좀 진행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 온라인으로 지금 강의를 진행한다고 해서, 강의안을 되도록이면 좀 글자 위주로 해서, 강의안을 꾸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근로기준법, 법 조문을 기본으로 해서요. 그리고 근로시간 판단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노동부에서 이제 2018년도 6월 달에 나온 가이드라인인데 그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저희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과 관련돼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근로기준법 제15조고요. 15조에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이라고 해서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하나요 무효한다. 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입니다. 최저기준이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어떤 근로조건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근로기준법 상위 기준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 이제 사장님들도 만나보고요. 지금 근로자분들도 만나보면은 사장님들이 저희한테 이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난 지금 근로자하고 이렇게 하기로 합의했다. 당사자끼리 합의했는데 이게 그러면 허용돼야 되는데 왜 허용되지 않냐. 이런 문의를 좀 많이 하신 경우도 있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 최저임금 위반. 그러면 근로자하고 나하고 최저임금보다 떨어진 금액이지만 우리 회사는 뭐 일이 쉽다, 뭐 손님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 금액 받기로 근로자도 동의했다. 이런 내용. 그리고 가장 많이 보이는 유형은 퇴직금입니다. 즉 근로자와 나하고 퇴직금이 안 받기로 합의했다. 약속했다. 퇴직금 대신에 월급을 더 주는 조건으로 해서 퇴직금 주는 걸로 합의를 했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이제 법에 저촉된 부분이죠.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아무리 합의를 했다고 하고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고
근로자가 거기에 사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필요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이게 근로기준법에 근로기준법, 뭐 최저임금법, 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이런 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그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이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여기서 지금 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은 효력이 없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조항은 어떻게 되느냐? 예, 그대로 우리나라 법 기준에 따릅니다. 법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근로계약서에 관한 내용. 우리나라 지금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고요. 예, 여기 보면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 임금, 2호 소정 근로시간, 제3호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리고 제4호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리고 5번 그 밖에 대통령령을 정하는 근로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임금은 다 아실 테고요. 임금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를 받을 것인가 중요하고 소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은 요건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설명 좀 드릴 테지만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기로 약속한 근로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가 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제55조에 따른 휴일, 이거는 주휴일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법에 지금 일주일을 개근하면은 1일에 휴일을 주게끔 되어 있죠. 그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실제로 회사를 많이 다니다 보면은 잘못 기재되는 케이스가 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주휴일을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근로일은 월화수목금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주휴일 이렇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주휴일은 하루만 구하면 되거든요. 토요일까지 유급 주휴일로 준다. 좋은 회사죠. 즉 이틀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는 토요일은 그냥 무급 휴무고 일요일이 주 휴일이다라고 한다면은 일요일 하나만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차 휴가 요거는 저희가 저희 강의를 쭉 들으시면은 매주 금요일 날마다 강의를 하는데 거기 휴가에 대해서 다른 노무사님이 강의를 진행해 주실 거니까 그때 같이 좀 자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그러니까 임금을 제가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데 임금 임금 얼마 이렇게만 딱 기재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그리고 지급 방법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구성 항목 월급 만약에 200만 원이다. 200만 원은 기본급 얼마, 뭐 식대 얼마, 촬영 유지비 얼마, 무슨 수당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 하고요. 요 좀 잘못된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게 뭐냐면은 그냥 월급 200만 원 하고 가로치고 연장 야간 각종 수당 포함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잘못 작성한 근로계약서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본급은 얼마,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산 방법, 즉 그 기본급 그리고 연장 근로수당이나 식대 최저임금 이게 그러니까 차량 유지비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산이 되었는가. 그리고 지급 방법 근로자의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가 아니면은 현금을 지급하는가 그 방법까지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 보시면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을 작성한다는 걸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은 환부를 근로자한테 반드시 교부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에만 교부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법이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교부를 해야 됩니다. 요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1항하고 2항하고 지금 나눠져 있죠. 1항은 근로계약서 작성, 그러니까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2항은 그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벌칙 규정을 보면은 17조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항을 위반하든 2항을 위반하든 다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부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노무 담당자분들도 이 강의를 좀 들으실 텐데 그럼 이 서면을 근로자한테 교부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물론 실제로 다 줘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근로계약서 교부 대장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근로계약서 교부하면서 근로자한테 사인을 받든가, 아니면은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계약서 교부했음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그 항목에 근로자의 사인을 받아두면은 교부했다는 사인을 쓰니까 나중에 어떤 근로계약서 교부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 또 제가 이렇게 봤고요. 네, 아주 중요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근로계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계약, 이것도 계약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 즉 근로에 관한 계약이겠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우리가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법정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그에 미달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효력이 없는 무효가 된 그 조항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른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종종 하세요. 그럼 근로계약서를 도대체 언제 적어야 됩니까? 그럼 며칠 이내에 적어야 합니까? 근로자가 입사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도 딱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가 입사하고 며칠에 작성해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은 근로계약이 체결될 때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 바로 작성하시고 되도록 빨리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는 퇴사하기 전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서로 근로 조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작성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일부 회사에서는 채용이 확정되기 전 전날이나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봤고, 이거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고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르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합니다. 여기도 보면 17조에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이런 내용을 적어라라고 일단 되어 있습니다. 이로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당연히 기간제니까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2번 근로시간 휴게 내용, 그리고 3번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아까 근로기준법 17조랑 조금 유사하죠. 많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이렇게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는 1번부터 5번까지는 기간제 근로자한테 적용되는 내용이고, 6번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이거는 단시간 근로자한테 적용됩니다. 단시간, 정규 근로자에 비해서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근로에 따라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그림으로 볼게요. 그림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근로시간 추계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계산 방법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그리고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요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적고요. 기간제 근로자.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도 당연히 적어야 되고,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에는 6번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적어라. 가지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의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뭐 질문 댓글 같은 거 있나요? 예? 현진 없나요?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시다가 어떤 내용이라도 좋으니까 자유롭게 그리고 편하게 내용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간제 및 흔히 알바생을 부르는 근로자는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근로 기간이 짧거나 아니면 근로 시간이 짧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 보호하기 위해서 기간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사항을 규정하고, 그리고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근로 개시일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고 2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정없는 근로자로 전환합니다. 이 부분 제가 조금 화면으로 기재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의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 정규직이 좋나요? 아니면 비정규직이 좋나요? 당연히 정규직이 좋죠. 예. 그러면은 여러분은 정규직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혹은 여러분은 비정규직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 저는 정규직입니다. 왜 그렇죠? 저는 비정규직입니다. 왜? 그럼 그 기준이 뭐냐? 그럼 나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정규직 비정규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나는 어떤 기준에서 정규직을 얘기하고 나는 비정규직 얘기해요. 거기 보면 답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임금 수준 그리고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비해서 복리후생도 좋고 저는 대기업 다니는데요. 정규직이에요. 대기업에서 다 정규직은 아니죠. 예. 그리고 저는 하루에 8시간 근무합니다. 그래서 정규직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제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별짓는 가장 간단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가장 처음에 항목에 일단 들어갑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일단 볼 수 있어요. 근로계약 기간. 자, 근로계약 기간에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할게요. 2020년 3일부터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공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2020년 4월 3일부터 2021년 1년으로 쓸게요. 4월 글씨 잘 보시나요? 아, 글씨. 예. 이런 말씀 아주 좋습니다. 예. 자유롭게, 예, 자유롭게. 왜냐면 저희들도 지금 온라인 강의가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익숙한 점 있으니까 자유롭게, 예,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자, 1번, 예. 2000년 4월 3일부터 여기는 공란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고요. 2번 2020년 4월 3일부터 2004월 2일까지 이게 지금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기재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예. 거의 대부분 둘 중 하나를 이렇게 적어요.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합니다. 1번이 좋나요? 2번이 좋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몇 번이 더 좋나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1번? 1번 더 좋다. 예. 그렇죠. 1번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간혹 2번이라고 답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2번이 더 좋죠라면 이거는 근로기간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뭐 확실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근로자 입장에서는 1번이 더 유리합니다. 즉 그리고 우리가 1번을 정규직이라고 부르고 2번을 비정규직 즉 기간제 근로자라고 의미해요. 즉 이 사람은 2번 근로자는 20년 4월 3일부터 2021년 4월 2일까지 딱 1년의 기간 동안에 근무하겠다. 회사는 근로자한테 당신은 2020년 4월 3일부터 2021년 4월 2일까지 근무한다. 근로자도 회사한테 나는 이 회사에서 2020년 4월 3일부터 2021년 4월 2일까지 근무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근데
요거는 1번 2020년부터 20년 4월 3일부터 중단이에요. 없죠? 쭉 근무하는 겁니다. 그냥 쭉 근무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근무해요? 언제까지 할까요? 최대 정량까지. 그리고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까지.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1번을 정규, 2번을 비정규직으로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서 이거 나눈 거고요. 예. 비정규직, 예. 예. 대표적인 거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죠. 예. 단시간 근로자는 정규 근로자에 비해서 짧은 근로자를 우리가 예. 이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 지금 이제 근로계약서를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자체 양식으로 작성해서 이제 사용하시는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근로계약서 양식을 만들기 어렵다. 그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신 분들도 계세요. 예. 표준근로계약서 작년도 그러니까 19년도에 나온 게 지금 시점으로는 가장 최신인데 거기에 보면은 표준근로계약서 되어 있고 가르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라고 되어 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만 되어 있어요. 즉 이 뒤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온라인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근로자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들 근로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그냥 말로 풀었으면은 2020년부터 2020년 4월 3일부터 해결한다. 같은 의미입니다. 뒤가 공란이든 아니면 이게 없든 부터 돼 있든 혹은 4월 3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드리면 어, 좀 많이 보는 케이스인데 우리 회사는 매년 1월 1일 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날까지 근로계약서를 매번 작성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즉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날까지 하나 적고 2020년 되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날까지 또 적고 2021년 되면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 또 적고 1년 단위로만 계속 적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강사님 말대로 하면 저는 건 비정규직인가요? 그런 거죠. 지금 차이가 발생하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2년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면은 기간이 정함이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내가 우리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근로계약서 적는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요 기간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거는 그 근로 조건의 유효 기간을 봅니다. 즉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날까지 연봉 2천에 계약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2천만 원에 대한 연봉 2천만 원에 대한 유효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날까지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날까지는 2,500에 또 했다. 그러면은 2,500에 대한 근로 조건의 유효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거를 근로 조건의 유효 기간으로 보지 그걸 근로계약 기간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 그걸 제가 일단 좀 설명 좀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기 쉬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근로계약서 혹시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 근로계약서 꺼내서 확인해 보시면은 보일 겁니다. 내 근로계약서에 요 근로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거 한번 꼭 확인을 해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강의안을 해주시고요. 자, 다시 강의안으로 돌아가서
다시 강연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 그렇게 쭉 있고요. 예. 자, 그리고 시험문단에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고 2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이 적용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 예. 그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1년 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있는 내용.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근데 제가 앞에서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절대적인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2년 그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의 완료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리고 뭐 건설공사라든지 소규모 개발 등 프로젝트 연수. 그 경우 그리고 파견 등으로 결연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출산이나 질병이나 이런 경우. 그런 경우. 그리고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이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은 만약에 어떤 건설공사를 하는데 2년 5개월짜리예요. 이 건설공사 기간이.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2년밖에 못 쓰면은 2년으로 근로기간을 체결하고 나머지 5개월에 대해서는 또 다른 근로자를 채용해야겠죠.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런 건설공사나 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령자 만 55세 이상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아니, 회사의 일당 근로자가 만 55세 이런 경우에는 1년 쭉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많이 보이진 않아요. 회사에 이상인 분들이 같은 경우는 많이 없어서 이게 어디서 보이냐? 한 회사의 정년이 종료된, 그러니까 정년까지 근무하신 다음에 계속 또 이제 근무하시는 분 계시죠. 그거를 뭐라고 부르죠? 나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분들을 뭐라 할까요? 그런 분들 우리가 촉탁 계약제를 부릅니다. 그래서 정년이 지나고 나서 분명 정년이 지나면은 그분이 그 회사에서 퇴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에 좀 필요하신 분이다. 계속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촉탁직을 해서 1년 단위 2년 쭉 계속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2년 넘어서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됐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즉 박사학위 그리고 전문적인 소지자 저희 같은 노무사, 변호사, 뭐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도 다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제 처음까지는 제가 지금까지는 근로계약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렸고, 다음 이제 근로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근로계약하고 근로시간하고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예, 강의 시간이 그러니까 강의 속도가 너무 지금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체크할까요? 혹시 질문사항 있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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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입이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이렇게, 뭐라 하죠? 좀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게끔 설명 같은데, 네. 55세 이상으로 채용할 때가 촉탁지가 아니라 정년, 예. 질문 너무 길어요. 예, 저번 질문은, 그러니까 55세 이상에서 제가 아까 화면, 55세 이상은 2년 초과해서 이제 기간제로 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게 이제 임금 피크제 적용됐을 때 그때 이제 위배 사항이 아니냐 말씀하셨잖아요. 예. 임금 피크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 좀 결이 좀 다른 얘기라서 예. 그런 얘기.
제가 요거를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다시. 이제 회사에 보통 입사를 합니다. 입사를 해요. 그래서 글씨를 좀 더 크게 써야겠죠? 예. 기간이 정함이 없는 블로그를 체결했어요. 그럼 입사하고 나서 정년 때까지 일단 쓸 수 있어요. 정년 때까지 일단 근무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정년이 지금 60세로 우리나라 법에 지금 되어 있는데, 예. 근데 이분이 입사할 때, 그러니까 이분은 55세 이전에 입사했으면은 1년 단위 계약하면은 그러니까 2년이 넘은 시점에서는 정규직일 때, 만약에 이분이 입사를 55세에 했다. 55세에 했는데, 또 2년 넘어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제가 아까 60대 정년이 딱 지났어요. 그러면은 회사를 퇴사를 해야 됩니다. 회사를 퇴사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이 근로자를 우리가 계속 고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때부터는 우리가 일명 촉탁직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촉탁직은 정년 지난 이후에 그래서 촉탁직으로 1년 가능하다는 거죠. 왜? 15세 이상이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니까 촉탁 자세하게 요거는 제가 지금 강의하는 분야가 근로계약 부분이라서 요거까지만 일단 설명 드릴게요. 아마 요거는 나중에 이제 저희 4주차 때 비정규직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데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근로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보겠습니다. 근로시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일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즉, 일주 40, 1일 8.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일단 생각 들고요. 요거, 2012년도에 이제 바뀌었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을 본다. 즉, 대기시간, 법이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그러니까 제가 지금 3항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자면은 일반적인 제조업체, 회사 이런 데서는 뭐 에 대한 어떤 쟁점은 크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근로계약서에 거의 대부분 아침 9시에 출근, 퇴근, 그리고 휴게 시간은 12시부터 1시. 이제 밥을 먹죠, 점심에. 그래서 휴게 시간과 근로 시간이 정확하게 딱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 대기 시간에 대한 어떤 쟁점은 크게 없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에서 요 대기 시간에 대한 쟁점이 많이 하느냐? 예. 어디에서 많이 발생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디에서 많이 발생할까요? 사무실 바깥에서. 사무실 바깥에서, 사무실 밖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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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질문 내용은, 한 회사의 비서가 9시 출근해서 10시부터 외부에 나가서, 어, 그분이 이제 회의할 동안에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회사 와서 이제 빵이든 이렇게 밥을 먹었으니까 잠깐 빵 먹고
그 다음에 또 6시까지 근무하고 나서 퇴근했다. 요 내용이거든요. 예. 요때 휴게 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근로시간을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휴게 시간에 그 딱 정해진 휴게 시간에 휴식을 못 취하고 계속 근무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 잠깐 쉬다라는 거죠. 예. 그 부분은 휴게 시간 미부여를 했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 이 휴게 시간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 1인 사업장 있죠.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편의점, 대표적으로 편의점, 그리고 독서실 같은 거, 예, 그런 부분. 편의점에서 만약에 편의점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한다. 근데 나 중간에 1시간 쉬어야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편의점 문을 닫고서 1시간 쉬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아니면은 다른 누군가 교대를 해주던가 이런 식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특히 요 휴게 시간 미부여에 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독서실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수원시 비정규직 복지센터 여기 통해서 권리구제단을 활동하면서 여기서 이제 사건 하나 하고 실통로 실질적으로는 손님이 오면은 잠깐 하고 전화 잠깐 받고 이런 식 그리고 청소 좀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럼 쟁점이 있어요. 그럼 이 총무, 이 독서실 총무의 하루 근로 시간을 몇 시간 가야 되느냐? 그럼 실제로 뭐 전화 받고 문자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모아서 요것만 근로 시간을 봐야 되냐 아니면은 독서실에 머무는 그 모든 시간을 다 근로 시간을 봐야 되느냐? 그런 쟁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어요. 준다. 그러면은 가장 큰 차이 뭐냐면은 제가 지금 만약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하고 있는데 손님이 없어요, 지금. 손님이 없어서 저 앉아서 핸드폰 보고 핸드폰 게임도 좀 하고 이때 손님이 들어오면은 바로 손님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대기 시간이 되고요. 나는 지금 1시부터 2시까지 딱 쉴 거야. 딱 정해놓고 그러면 1시부터 2시까지 손님이 들어오든 말든 쉴 수 있다. 그러면은 휴게 시간이고요. 어차피 앉아 뛰고 보고 게임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누군가 왔을 때 내가 바로 응대를 해야 되냐 아니면은 그 휴게 시간 동안 내가 오로지 잘 쉴 수 있냐 요 차이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독서실 총무 얘기로 이렇게 돌아가서 독서실 총무는 거의 대부분 이제 공부를 병행하면서 거기서 독서실 총무를 많이 합니다. 근데 내가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거든 오면 내가 바로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면 이 시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일단은 근로시간 이꼴 임금이라서 그래요. 근로시간과 임금이 정비례합니다. 근로시간이 길면 당연히 임금이 길어지면 당연히 임금. 그래서 근로시간을 볼 것이냐. 아주 그리고 제가 좀 전에는 이제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휴게 시간이다 이거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의 시업 시각과 종업 시간이 다 정해져 있고 그 안에 휴게 시간이 다 정해져 있죠. 보통 우리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고 12시에서 1시에 먹습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서 어떤 회사는 12시 반에서 1시 반 이런 데 있고 어떤 회사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중간에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에서 머무는 시간은 총 9시간인데 우리는 8시간에 대한 임금만 받아갑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또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은 그럼 쉬는 시간 따로 밥 먹는 시간 따로 주나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휴게 시간만 부여하게끔 되어 있지 밥 먹는 시간을 따로 이렇게 줘라라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보통 12시에서 1시 그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밥 먹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그럼 밥 먹는 돈은 주나요? 숙제는 주나요? 그런 것도 있는데 예. 숙제도 예, 지급 돈으로 예. 밥 먹는 시간을 따로 줄 의무는 없다. 1시간에 휴게 시간을 주면은 그 시간을 활용해서 밥을 먹으면 된다. 그래입니다. 자, 그럼 근로시간 다시 한번 또 볼게요. 근로시간 규정 여부. 보통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회사의 취업규칙 그리고 단체 협약 등의 근로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가 많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소정 근로시간이 필수 기재사항이에요. 꼭 기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 종속관계.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놓여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을 봅니다. 그리고 업무 관련성. 업무하고 관련된 업무냐. 즉 내가 여기서 대표적인 게 예, 작업의 필수 불가결한 준비 행위나 작업 종료 후 뒷정리를 위한 시간. 이 시간도 그 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경우 다 근로시간으로 제가 그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이제 52시간 단축이 됐다는. 네. 여러분들 여기서 또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이제 52시간이다. 그죠? 왜냐면 언론이나 매스컴 이런 데서 52라는 숫자를 너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이제 알고 계신 분들 계신데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주 40시간 근로제예요. 40시간 근로제에서 일주일에 연장 근로 12시간이 가능해서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게 시간에 최대 28시간을 더해서 68시간까지 가능했던 게 40 플러스 12에서 52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2시간 제도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여전히 40시간 근로제도입니다. 이렇게 좀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진 게 주 40시간 근로제도를 주 5일제다 하고 설명하는 거죠. 예. 우리나라 근로기 어디에도 주 5일제란 말은 예, 일주일에 40시간 근무하면 돼요. 근데 하루에 8시간씩 5일 하니까 18, 40이네? 5일만 근무하면 되네? 이러다 보니까 그냥 5일제란 말이 예, 통상적으로 쓰이는 거지 5일제란 말도 정확한 용어는 아니에요. 자, 요 부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해볼게요. 요거는 설명이 좀 필요해가지고 예,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이 월화수목 금토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날 8시간 근무하죠. 실제 근무 시간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실 근무 시간입니다. 8시간, 8시간, 8시간 해서 8, 40입니다. 그렇죠? 물론 제가 여기서 지금 편의상 월화수목금이라고 적었는데 예, 화수목금토도 괜찮고 수목금토일도 괜찮습니다. 예,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네, 주말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 근무하든 화, 수, 목, 토 5일 근무하든 수, 목, 토, 일 5일 근무하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차이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루에 8시간씩 5일에서 40시간 동안 근무를 합니다. 우리나라 법에 일에 12시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12시간 가능하다. 그래서 40시간에다가 시간을 더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52시간이 되죠. 여기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뭘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보통 토요일은 휴무로 되어 있어요. 거의 모든 회사에서. 그리고 그 토요일이 휴무냐 휴일이냐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여러분들 회사에 토요일로 한다 아니면 일로 한다. 이렇게 취업규칙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 회사 취업규칙을 봤어요. 그런데 토요일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우리 회사는 토요일이 뭐지? 자, 토요일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은 휴무로 본다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부 행정 해석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대한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휴무고요. 예. 그리고 딱히 다르게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휴무와 휴일의 차이가 뭐냐면은 그거는 또 이제 거기서 또 설명드릴 텐데 여기도 보이나요 지금? 여기도 보이죠? 휴무의 근로는 우리가 연장 근로라고 봅니다. 휴무일의 근로라면은 연장 근로예요. 그리고 휴일의 근로하면은 당연히 휴일 근로겠죠?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는 다릅니다. 분명히 다른 거예요. 물론 일종의 받는 건 똑같은데 예.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는 달라요. 우리나라 법에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는 다릅니다. 그래서 휴무일에 대한 근로는 연장 근로고 휴일 근로다. 일단 요 개념을 먼저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럼 여기를 다시 가서 토요일을 우리 회사는 휴무로 했다. 휴무로 정해져 있다. 라고 한다면은 토요일에 대한 근로가 연장 근로에 포함되니까 에다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토요일이 휴무일 때 요때까지 근로시간 포함해서 12시간이 됩니다. 그럼 연장 근로가 이렇게 해서 12시간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일요일은 휴일이겠죠, 그럼? 그럼 8시간을 해요. 40 플러스 12 플러스 8 이렇게 근무할 수 있어요. 왜냐면 휴일 근로니까 이거는 휴일 근로는 연장 근로가 다르니까. 그러면 40, 52, 10시간이라는 수가 나와요. 근데 우리 회사는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했다. 그럼 토요일도 휴일이고 일요일도 휴일이 돼요. 자, 그럼 토요일이 만약에 휴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날까지 40 근무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날까지 연장 근로 12시간 하고 토요일 휴일 근로 8 휴일 근로 8 가능하죠? 휴일 근로니까요. 네. 그래서 68이 나옵니다. 가능했었어요. 기존에는.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렇게도 가능했었다는 걸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고. 근로 시간에서 최대한도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8, 60, 52이거든요. 네. 실제 현장 보면 그게 많지 않습니다. 일부 그 자동차 산업계에서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일반 제조업 이렇게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로 시간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강의 안에 일주에 12 연장 근로가 일주에 휴를
뭐라고 봐,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우리가 일주로 봐야 되냐. 그런 논의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일주를 우리가 실제 근무하는 월, 화, 수, 목, 금을 우리가 일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달력상에 나와 있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일주로 볼 것인가. 예. 여기에 대한 논의가, 왜냐면 일주를 일주로 본다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동부에서는 실제 근로일이 월, 화, 수, 목, 금을 일주로 봤고요. 예. 우리나라 법원, 대법원 판례에서는 일주일을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원 판례하고 노동부 행정해석하고 충돌이 되니까 법을 바꿨어요. 일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한다. 라고 근로기준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8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딱 없어집니다, 이게. 딱 없어지고, 그것도 싹 없어지고요. 되고, 그럼 월화 수목금 40에다가 일주, 요거 일주일에 12시간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자, 강의안을 좀 다시 주시면은, 자, 요 지금 사진, 예, 이 그림이 제가 조금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현행 68, 평일 40, 평일 연장 12, 월화수목금 40, 월화수목금 연장 12에다가 휴일, 토요일날, 일요일날 18.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12, 평일 40에다가 평일 주말 주중 다 포함해서 연장 12. 토요일 8시간, 8시간을 넘어가면은 휴일 근로이면서 연장 근로인. 그렇게 됐어요. 따라 근로시간이, 예,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 잘 들리나요? 예. 자, 저희가 이제 조금 쉬었고요. 예. 이렇게 계속 강의가 좀, 저는 실 테니까.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 예, 몇 가지 질문 같은 거 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자면, 아까 근로계약서 있잖아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가장 큰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일용직입니다. 그럼 일용직은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일용직은, 예, 아침에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저녁에 근로계약이 끝나는, 예, 순수한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정규 근로자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처음 뭐 1개월이나 2개월은 일용직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사대보험 가입한다. 그런 의미의 일용직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일용직은 순수한 의미의 일용직. 즉 아침에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저녁 때 그날 저녁 때 근로계약이 끝나는 요 분들도 근로계약 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일용직을 가면 하루에 한 1명짜리 근로계약서를 매일 써야 되냐? 매일 쓰셔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근로계약서에서 제가 지금 좀 더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예, 이랬을 때, 예, 지금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근로자들도 계실 테고 인사노무 담당자도 계실 텐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오로지 회사 책임입니다. 근로자 책임은 아니에요. 예, 근로자 책임 없고 오로지 회사만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회사 담당자분들 꼭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근로자분들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임금체불이나 뭐 부당해고 물론 이런 경험을 하시면 안 되겠죠. 네, 그런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여러분들이 가장 큰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게 근로계약서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세요. 회사에서도 작성하시고 근로자 여러분들도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그리고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방향을 일단 다시 와서요. 요 그림 제가 설명 좀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지금 예, 최대입니다. 최대 일주일에 68시간에서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해졌다. 바뀌었다. 그래서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이다.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2시간은 40시간 더하기 12시간이지 52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이제 다른 어떤 회사 인증심사위원으로 다니는데 거기서 이제 임원들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회사는 다 칼퇴근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우리 회사는 정시에 다 퇴근하고 칼퇴근한다. 그래서 52시간 딱 채워서 법이 52시간이라 바뀌어서 52시간 딱 채워서 우리는 칼퇴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죠. 틀린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칼퇴근은 딱 9시, 6시 딱 퇴근해야 되는 거고 52시간은 연장근로 12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칼퇴근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40시간이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고 네. 일주일에 연장근로가 12시간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52라는 숫자보다는 저는 차라리 40 플러스 12 이렇게 외우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40시간에 12시간 연장근로까지 해서 52시간까지 최대 가능하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상사업장은 2018년 7월 1일 그리고 50인 이상은 2020년 1월 1일 그리고 5인 이상은 2021년 7월 1일 이렇게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되면요 사업장 규모나 아니면은 근로자 특히 이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적용 시점이 좀 달라집니다. 왜냐면 전체 사업장 한꺼번에 적용하면은 좀 영세하거나 소규모 사업장에는 영향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으로 되고요. 자, 여기 그럼 하는 근로자가 3명인데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 즉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근로시간이 뭐죠? 1일 8시간, 일주일 40시간. 이 법정 근로시간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미만 사업장은 법정 근로시간 일주일 40, 1일 8시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 근로라는 개념도 없어요. 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 50% 가산 임금을 지급하는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당연한 거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근로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죠? 연장 근로가 없으니까 연장 근로에 대해서 50% 가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10시간을 근무한다 쳤을 때 이 근로자가 5인 사업장으로 가면은 8시간 플러스 2, 즉 8시간은 기본 시간, 나머지 2시간 연장 근로 시간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리고 2시간에 대해서는 1.5 이렇게 계산되는데 5인 사업장에서 하루 10시간 한다면은 8시간 플러스 2 1.5가 아니에요. 그냥 10시간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여기서 5인 사업장은 2021년부터 5인 미만은 여기 전체에서 적용이 없습니다.
그 부분 기억을 해요. 다음에 자 제가 지금 근로시간하고 휴게시간, 대기시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게 근로시간이고 어떤 게 휴게시간이고 그럼 뭐 회식이나 워크숍 이런 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상황별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은 2018년도 6월 달에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근로시간 판단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 내용을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시면은 네이버 같은 데에 근로시간 판단 지침 가이드라인을 검색하시면은 요 있습니다. 자, 처음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에 대해서 휴게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을 모아 근로시간을 인정한다. 이건 제가 좀 전에 했었죠.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무급입니다. 무급이고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급금이 지급되어야 되겠죠. 여기 지금 그래서 근로기준법 50조 제3항에 새롭게 되어. 그럼 구체적인 케이스를 좀 볼게요. 구체적인 케이스 볼 때 좀 여기 밑줄 쳐 있고 이제 굵은 글씨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자로부터 언제 필요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 즉 이른바 대기 시간은 사용자로부터 치료하지 않을 때문에 근로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대기 시간은 근로 시간이다. 그래서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 부분 있죠? 언제 치료가 있을지 불명하다. 휴게 시간이라면은 일해라 이런 명령이 돼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 휴게 시간이니까. 근데 내가 지금은 당장은 쉬고 있더라도 언제 일할지 모르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대기 시간, 제가 아까 편의점, 교실 총무 이런 거 설명 드렸었죠. 그런 거를 우리가 대기 시간을 본다. 자, 그리고 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의 경우 30분 이상 그리고 근로시간 중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작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미리 작업 개시 전에 지휘감독 부서는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면 뭐야 할 것이나 사용료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 있는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볼 수 없고 즉 딱 정해진 시간 안에 근로자가 쓸 수 있는 그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딱 시간 안에 온전히 휴식을 취하냐 아니면은 언제 일을 해야 될지 모르냐 그입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편의점 그리고 아까 독서실 설명드렸는데 요즘 뭐 배달 업무 굉장히 많아졌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배달 업무 쪽이 많이 좀 상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배달부들한테도 딱 적용돼요. 배달부는 배달 주문이 올 때까지는 쉬고 있다가 배달 전화가 오면은 바로 배달 나가죠. 그 사이사이 시간도 다 대기 시간으로 근로 시간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사례 3 시험 편집 및 인쇄 담당하는 거. 이거 이제 대표적인 거 수능 시험. 우리나라 이제 대입 수학능력 시험 볼 때 한 달 정도부터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이 어떤 호텔이나 그런 데 방 하나 잡아서 거기서 이제 계속 머무르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죠. 그래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인정 등에 관하여 시험 보안상 합숙 출제. 합숙하자고 해서 거의 한 달 동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합숙 출제 기간 중 일부 장소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백히 구분되고 근로자가 독립적으로 휴게 또는 수면할 공간이 확보되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의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도 있다. 본행입니다. 그 호텔방 하나에 모든 이제 교수님들 교대문들 다 거기서 못 나오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쉬는 공간하고 내가 일하는 공간하고 같이 있는데 잠은 방에 들어가서 자고 꼭 거기 출퇴근 시간과 딱 쉬는 시간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할 때는 근로시간과 휴게 시간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케이스 볼게요. 근로자가 작업 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 시간이나 휴식, 수면 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 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아래 문단을 보면은 일부 경비원들이 작성한 확인서들을 근거로 하여 점심 및 저녁 식사를 위한 휴게 시간, 심야의 수면 시간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점심, 저녁 식사 및 심야 시간의 근무 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해 본 후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원고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식사 시간 및 수면 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하나여 그 시간만을 실제에서 제하여. 이게 이제 경비원들 분들은 하루 24시간 동안 이제 하시고 이제 경비를 하시는데 거기서 하면서 실제적으로 수면도 취하고 밥도 먹겠죠 당연히. 근데 쉬고 수면을 취하면 진짜 수면을 취하고 경우가 어떤 급박한 일이 발생했을 때 바로 내가 대응을 해야 된다 한다면은 그거는 휴게 시간을 볼 수 없다. 대기 시간을 봐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과 휴게 시간을 구분하는 가장 큰 하나,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바로 그 업무를 그 기준. 자, 그리고 교육 시간입니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가능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회사에서 유튜브나 아니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데 이것도 지금 교육 시간이겠죠? 교육 시간인데 여러분들 지금 이 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지금 온라인 강의를 보고 있는 이 시간은 근로 시간이겠는가 아니면은 근로 시간이 아니겠는가? 집체 교육을 할 때도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 계신 시간은 근로 시간입니까? 근로 시간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이 근로 시간이라고 이제 답변하시죠. 예. 답변하십니다. 그리고 근로 시간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 다 이제 뭐 내 개인적인 그거 응달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배워서 이제 회사에 좀 더 플러스 도움이 되는 시간이니까. 예. 회사에서 이 지금 온라인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 다 근로시간을 인정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자, 교육시간은 제가 이제 근로시간이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근데 근로자 개인적 차원으로 해서 다른 교육 또는 인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을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 내용입니다.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좀 볼게요. 근로시간 중에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 이 단어가 중요하죠.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즉 업무와 관련된 거. 업무와 관련된 거. 이거는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다음 케이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예, 여기요. 교육의 경우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하기 위하면 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돼요. 이수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어요. 그때는 그 시간을 봐야 된다. 그리고 교육 참석 사용자가 하려면 가서 몇 시간 교육 듣고 오세요. 이런 거. 예. 근로 시간이 포함됩니다. 요거 있습니다. 요거.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고 의무도 없고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도 없다. 왠지 포함 안 됩니다. 그 시간을 볼 수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동교육에 근로자의 참석을 독려하는 차원. 독려한다. 되도록이면 가서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교육 듣는 사람한테 교육수당을 지급했다. 교육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시간에 인정되는 것. 그래서 교육시간 이런 거는
업무와 관련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반드시 이수해야 되냐. 그리고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용자한테 불이익이 있느냐. 근로 시간이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장 시간. 예. 이것도 실제로 실제 업무를 보다 보면은 저희한테 질의가 많이 옵니다. 그럼 출장 시간은 근로 시간인가요? 물론 회사에 처음 출근해서 출장을 갔다가 다시 회사를 복귀하면은 이거는 논의의 여지가 없거든요. 이 내용은 근로 시간 이것인 겁니다. 예. 자, 볼게요.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출장 된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 8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 10시간 등을 근로한 것을 간주가 가능하다. 이 내용입니다. 자, 이런 케이스 있습니다. 근데 출장에 만약에 뭐 오늘 바로 출장이라든지 이런 거면 뭐 크게 상관없는데 해외 출장 혹은 지방 출장 이런 거 해외 출장의 경우 비행 시간, 출입국 수속 시간, 이동 시간 그럼 이 모든 거를 어디서 어디까지 근로시간을 받을 것인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다툼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근로자 대표와 어떤 근로시간에 대해서 서면 합의하고 그에 따른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근로시간이 받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 서면 합의하는 게 케이스를 좀 볼게요. 근로자가 출장 등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한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 간 특약이 없는 한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립학급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교사가 학생을 인솔하여 야영이나 수학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여기법 제56조 현행 5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밖 근로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케이스 AS 업무입니다. AS 업무. 예.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이 업무를 우리가 수행할 때 몇 시간 정도 걸린다. 이 업무는 4시간짜리 업무. 혹은 다른 업무는 통상적으로 걸린 시간을 근로시간 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 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가름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리고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거 회사에 출근했다가 출장 가는 거는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습니다. 근데 출장지가 멀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거기로 하는 거잖아요. 아예. 그러면은 출장지까지 가는 그 시간을 근로 것이냐 말 것이냐. 출장지까지 가는 시간은 근로에서 제한합니다. 이거를 보면은 회사로 출근할 때도 그 출근 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봐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집에서 회사로 출근하는 그 출근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죠. 똑같이 집에서 출장지까지 가는 그리고 출장지에서 집으로 퇴근하는 그 시간은 근로시간을 보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제목이 접대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따른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근로시간을 인정 가능하다. 즉 회사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언제 가서 누구와 만나서 어떤 일을 해라. 이렇게 구체적인 근로시간으로 보겠다. 자, 이거 휴일이죠. 휴일날에 골프를 쳤습니다. 골프를 쳤어요. 네, 같이 골프 치는 사람들 그리고 골프 장소 시간 이거를 회사가 아닌 원고 고의 상사인 상무 또는 원고 등이 임의로 선정하였고 또한 이 사건 휴일 골프와 관련하여 원고 또는 상무 등 그 누구도 피고에게 별도로 출장 복무서와 같은 형식으로 구하지 않았다. 원고의 이 사건 휴일 골프 참여 당시의 지위가 서장으로서 원고 자신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좋은 대내 평가 등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에 참여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업무 관련성 등을 인정하여 비용을 계산하였고 이 사건은 휴일 골프 상당수 원고의 상사인 정치적 에 의하여 참여한 사정으로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은 회사에서 요걸 꼭 참석해라는 어떤 명은 없었고, 예, 부사장 스스로 자기 어떤 대내 평가 등을 위해서 스스로 참여했다 그런 거. 그 사안에 의해서 근로 시간을 볼 수 없다라고 판정한 예입니다. 다음 볼게요. 이것도 많이 나오죠. 워크숍과 세미나. 워크숍과 세미나를 과연 근로 시간을 봐야 되냐. 물론 보통 워크숍 2박 3일 주방으로 가시던가 아니면 세미나도 뭐 1이나 2박 3일 이렇게 가시잖아요. 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워크숍이나 세미나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봐야 되냐. 볼게요. 목적에 따라 판단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해 논의 목적의 워크숍, 세미나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볼 수 있다.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정 근로 시간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 동안의 토의 등은 연장 근로로 인정 가능하다. 이거죠. 우리 회사 토정 근로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있다. 근데 워크숍 봤는데 워크숍 시간표를 보니까 6시부터 8시까지 운임차가 되어 있다. 그리고 2시간은 연장 근로 시간입니다. 그리고 운임 토의 등은 소정 근로 시간에서 따라서 운임 토의 등은 소정 근로 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의 소정 근로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되어 있다면 이런 워크숍 내에서도 이런 행위는 이 시간 내에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 간 친목 도모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시간까지 포함하여 근로시간 인정은 어렵다. 이 친목 도모 시간 다 있죠. 이 시간이 없는 워크숍과 세미나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 있죠. 그래서 9시부터 10시까지는 워크숍이나 세미나 그 뒤에는 도모의 시간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그 시간은 근로시간을 볼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을 보기 어렵다. 여기 있죠?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워크숍을 간다. 이거는 근로시간인데 단순히 직원 간 단합 차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이번 주말에 우리 부서 등산 갈까? 이런 거. 예. 물론 등산을 가장 조금 어느 정도 강제성이 강할성이 좀 보이긴 해요. 예, 근데 안 간다고 해서 뭐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직원 간 단합 차원. 그래서 이런 거는 근로시간을 보기 어렵다. 예, 예. 지금 댓글로 지금 질문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드리면 지금 회사가 아닌 재택근무 중인데 근무 중인 근로자한테 거래처에서 전화가 와서 출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질문 내용이 그럼 출장비 지급이죠. 출장비 지급. 그래서 근로시간이냐 근로시간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이 출장비 지급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강의한 다른 부분이긴 한데요. 지급에 대한 규정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요 경우에는 뭐 지급하지 않는다 아니고 그럼 재택근무가 아닌 회사에서 근무했을 때 출장을 갔을 때 출장비가 지급되나 따라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회사에 내가 지금 코로나19라는 어떤 특이한 상황 때문에 지금 재택근무를 하는 것 뿐이잖아요. 보통 회사 사무실 출근해서 다른 곳에 출장을 갔을 때 그때 그 이동 경로에 따른 어떤 뭐 비용에 따른 뭐 출장 같은 지급이다라고 한다면은 요 경우에도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됐는데 평상시 사무실 출근해서 출장을 갔을 때 지급한다. 요때라고 해서 뭐 다르게 판단할 이유는 없겠죠. 없고 사무실 같은 데서 이제 출장 갈 때 회사 차가 아니라 자차를 이용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뭐 톨게이트 비용이나 유류비를 지원해준다. 지원해준 게 있다. 그럼 이때도 출장비가 그 뭐 톨게이트 비용이나 유류비 이 정도는 지급할 수 있겠죠. 다른 게 뭐냐면은 회사에서 출근했을 때는 회사 그러니까 내 자체가 아닌 회사 법인차를 때는 뭐 출장비 이런 내용 없을 텐데 재택근무하다 보면 당연히 내 자차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아요. 근데 출장비 지급은 네, 단행에 따르시면 돼요. 네. 혹시 제 답변이 하지 아니면은 예,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회식 많이 하시죠? 많이 하죠? 요즘은 이제 시대도 많이 변하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더 회식을 안 하시죠? 못 하시죠? 요게 나왔던 18년도까지는 그래도 회식을 많이 같아요. 가장 큰 분쟁이 많았어요. 자, 회식 볼게요. 회식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무 재판에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을 고려할 때 그 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 시간으로 인정하는 그 내용이 나오니까 나는 회식을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다.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다. 그런 반론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일정 부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근로 시간을 보기 어렵대요.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하더라도 그죠? 보통 많이 하시죠? 이제 부서장급들이 오늘 회식 다 참석해라 하시라도 그러한 요소만으로는 회식을 근로계약상의 노무 제공이 일어난다. 왜냐면은 저도 이제 회식은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은 뭐냐면은 관련된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 업무 얘기 안 하잖아요. 보통 이제 어떤 친목, 그죠? 이게 결속, 요게 이제 주 목적으로 봐야겠죠. 요거하고 제가 방금 전 강의 자리에 있었던 요거 단순히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 등을 그렇지 않고 어렵다. 이런 워크숍과 그 다음 여기 회식 이걸 좀 같이 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싶어요. 자 그리고 기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여부 등을 포함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청 여부를 판단한다. 저희가 이제 저도 노동법 강의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노동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거 같습니다. 구체적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케이스라 하더라도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워크숍, 세미나, 회식, 이것도 그 사안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딱 정답은 없어요. 없습니다. 좀 볼게요. 취업 시간과 종업 시간은 소정 근로 시간의 길이와 위치를 좀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이나 업종에 따라 그 취업 시각은 다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정에서 사업주가 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이 있는 바 근로 시간 측정에 있어서 시업 시간은 사업주가 시업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시각부터가 근로 시간이 된다. 즉 근로계약서나 취업 규칙에 정해져 있는 시간부터 우리가 근로를 시작하는 걸 본다. 입니다. 그리고 취업시간 이전에 조기 출근토록 하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 요것도 많이 보입니다. 실제 케이스에서. 일단 마저 볼게요. 조기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 의무 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음. 이게 뭐냐면은 조기 출근 문제예요. 조기 출근. 만약에 우리 회사 출근 시간이 지금 9시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 회사는
업무 시간 전에 회의를 한다. 그래서 모든 근로자가 다 8시 반에 8시 반까지 와서 8시 반부터 9시 회의하고 9시부터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라고 하고 8시 반에 출근하지 않으면은 불이익을 주고 인사상이든 인사상 불이익을 줄 때는 그 조기 출근한 8시 반 30분은 연장 근로라고 봐야겠죠. 그 시간을 일단 봐야 돼. 그 시간 봐야 되는데 그게 없이 일반적으로 그냥 자기 스스로 조기 출근하니까 그럴 때는 근로시간 보기 어렵다. 그게 이제 실제로 뭐냐면은 근로시간이 9시일 때 회사에 정문 앞에 있다가 9시 땡 되면 따이키 가지 누구는 뭐 8시 50분에도 오고 누구는 8시 40분에 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럼 시간을 근로를 받아야 거기에 대한 거는 그 기준은 거기에 안 나왔을 때 뭐 임금을 감액한다는가 복무위반의 제재를 가한 그게 있냐 없냐 또 제가 되어 그리고 요거는 실제 제가 이제 사건을 수행한 경험상 근로계약서에는 9시부터 8시까지만 되어 있어요. 근데 조기 출근하라고 한 어떤 자료가 하나도 없을 때 금액이 찾고 싶은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30분을 조기 출근하라고 했다는 그 증거 자료를 많이 좀 확보를 회사의 어떤 명령서 출퇴근 기록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케이스 볼게요. 네. 사례받고 교직원이 방학 기간 중 출근하지 아니하는 자택연수,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나 출근하지 아니하는 등 기간 동안에 공기간 동안에 연수 결과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구속됨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이라면 임금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어렵다. 이건 좀 선생님들 네, 사례받고 교직원이라서 일단 근로기준법 적용 받는데 그래서 임금적 여부 관계없이 이는 근로시간 보기 좀 어렵다. 다음 케이스 볼게요. 예, 다음 케이스. 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하면 근로자가 사용자 지휘 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인 바 실제 근로에 부수되는 작업시간 버스運 근로자가 차량 운행 이외에 버스 요금통의 반납과 재설치에 소요된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버스 요금통의 반납과 재설치에 관한 사항이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 행해져 있다면 이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제 조건이 있죠. 사용자의 지휘 전입하면 근로시간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 됐습니다. 다음 케이스 볼게요. 일반적으로 일숙직 근로자라 하면 일과 후에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거나 전화 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수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 야간 휴일 지금은 이제 이런 일숙직이 많이 없어졌는데 얘는 좀 있었죠. 그래서 요 숙직하는 시간, 요 시간이 더 근로시간이 아니냐. 숙직을 하면서 내가 그 근로시간에 하던 업무를 계속 쭉 하면서 숙직을 한다라면 그거는 근로시간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대기하거나 아니면은 전화 착신해서 전화 올 때마다 요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아니다. 그때는 그냥 시간 같은 거를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지급하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근로계약, 근로시간, 휴게 되는데 그럼 이제 강의 시간은 거의 다 돼간 것 같고요. 휴게 시간에 대해서 보고 이제 강의가 같습니다. 자, 일단 근로기준법을 볼게요. 근로기준법 제 54조 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한다.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되어 있습니다. 4시간인 경우에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네. 그래서 요거를 오해하시는 분,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그럼 4시간마다 30분이니까 4시간 근무하고 30분, 4시간에 근무하고 30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아니고요. 4시간 이상부터
7시간 59분까지는 도중에 30분만 주면 되고, 그 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도중에 1시간을 줘야 됩니다. 반드시 30분, 30분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휴게실함은 근로자가 현실적인 작업에서 떠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 의무에서 이탈의 자유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예,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된대요. 예. 아, 예. 근로시간 도중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근로시간 도중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일단 근로를 하고 쉬고 퇴근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근로시간 전에 미리 쉬었다가 일하고 가. 혹은 쭉 일하고 나중에 쉬었다가 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까지만 하고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거 잠깐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예. 시간이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 실질적으로 많이 좀 발생합니다. 자, 제가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 도중이라고 했죠. 예. 근로시간 도중. 시업, 이제 종업. 그래서 휴게 시간은 여기까지 사이에 이렇게 줘야 됩니다. 무조건 사이에서. 안 돼요. 종업하기 전에 안 돼요.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거. 자, 알바생을 써요. 알바생을 우리가 1시부터 5시까지 씁니다. 4시간 근무는 중간 휴게 시간을 줘야겠죠. 그러면 실제로 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이렇게 1시부터 이때 30분 빼고 5시 30분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알바생도 그렇고 사업주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어차피 내가 4시간 근무하는데 쉬었다 5시 반에 가느니 안 쉬고 그냥 다시 갈게요. 저도 그게 좀 좋으니까. 알바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사업주 당연히 그래 그럼 네가 좋으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합의했어요. 안 됩니다. 그것도 법 위반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당사자 간의 합의는 법 기준 위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근로자도 좋고 시장도 좋은데 결과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법에 딱 정해져. 그래서 4시간이면은 사업장에서 머무는 총 시간은 4시간 반이 되고 중간에 30분을 제외한 실 근로 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요게 실제로 많이 발생해요.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데 그냥 하자 이런 거예요. 근데 법에 딱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해하시면은 혹시 지금 해야 되는데 질문 제가 질문에 대한 만약에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지금 빨리 하세요. 예.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혹시 그리고 오늘 강의나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다음 주 강의, 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댓글을 해서 이제 그 강의 시간에 바로 이제 답변 받을 수도 있고요. 그거 외에도 내가 강의
후에 강의 들으시다가 이제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수원시 노동자복지센터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전화를 하시면은 친절하게 답변 드리니까 그렇게 질문. 일단 댓글로 질문이 올라오는 것만 제가 확인하고 강의는 더 마무리하도록. 예, 자, 없으신 것 같아서 오늘 첫 시간 제가 지금 온라인으로 처음 강의하다 보니까 저도 좀 많이 좀 복된 것 같기도 하고요.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많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근로 계약과 근로 시간 그리고 휴게 시간 강의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